그리고 저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친구 2명과 투자 모임을 만들어 함께 돈을 굴렸어요. 그 결과 한 해 평균 17.3%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일이 꼬이기 시작했고 나는 돈 모으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모은 돈으로 뭘 했냐고요? 지금 저 문 밖에 서 있는 포르쉐를 샀죠. 이 청년은 신념을 바꾸었다. 그는 2년 동안 돈 관리를 잘해서 부를 쌓기 시작했다. 그는 배운 대로 일이 돌아가는 것도 직접 눈으로 보았다. 그런데 그 이후 태만해지기 시작했고 자동차를 사기 위해 황금알을 낳은 거위의 배를 가른 것이다. 그러고도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한다. 그럼 그게 누구 책임인가? 남에게 책임을 미루는 게 오히려 인간적이 아닌가? 하지만 남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은 그 사람에게 권한을 넘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 탓을 하기는 아주 쉽고도 유혹적이다. 또 그러고 나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도 사실이다. 회사에 책임이 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내 동료한테 책임이 있다. 몸이 아픈 걸 어쩌란 말이냐 등등. 그렇다면 당신은 회사나 동료, 건강 문제 등으로 자신의 권한을 넘기길 원하는가?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는 권한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하는가? 바로 이 때문에 나는 모든 책임을 기꺼이 나 자신에게 돌린다. 내 삶에 대한 권한을 나 스스로 행사하고 싶기 때문이다. 실수와 그 결과에 권한을 주지 말라. 하지만 과거에 실수한 적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책임은 또 어떻게 될까? 과거의 실수가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를 들어보겠다. 이혼하고 전처에게 계속 생활비를 대주어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강을 돌보지 않아 지금 건강식품만으로 연명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 또 빚을 많이 지고 파산 선고를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다. 우리의 모든 행동에 자동적으로 그 결과가 따르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지팡이의 한쪽 끝을 잡은 사람은 다른 한쪽도 잡은 것이다. 이런 이치를 깨달으면 우리는 좀 더 책임감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어떻게 할까? 우리는 과거 한 번의 실수로 인한 결과를 이제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과거의 책임이 전가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실수의 결과를 대하는 자신의 해석과 대응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실수의 결과에 대한 대응은 이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이후 삶에 대한 권한을 자신이 갖길 원하는가? 아니면 실수와 그 결과의 이후의 삶에 대한 권한을 넘겨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책임을 스스로 떠안은 순간 모든 상념들은 그 권한을 잃게 된다. 당신은 미래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당신은 그렇게 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가? 만약 믿지 못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10년 후 모습에 대한 확신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아지고 만다.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은 당신의 과거에서 나온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과거에도 많은 변화를 일구어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싹이 튼다. 우리는 자신이 겪은 미세하면서도 점진적인 변화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 이런 변화들은 밀리미터 간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다. 10년 전 당신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한번 떠올려보라. 한 인간으로서 또는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전문가로서 또는 동료로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당시 당신이 지니고 있던 경험과 목표 그리고 노하우는 무엇이었는가? 당시 대인관계나 경제적 상태는 어떠했는가? 이런 것들을 직접 글로 적어보자.
곰곰이 따져보면 볼수록 당신은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더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새로운 자신감은 이 바탕에서 생겨난다. 당신이 지난 10년 동안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역시 많은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10년 전 당신은 현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는가? 현재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지에 대한 책임은 과거 당신이 내린 어떤 결정에서 비롯되었는지 생각해봐라. 과거 당신은 이런 결정들을 했다. 당신은 자신이 원했던 것을 결정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이 지닌 권한이다. 이제 당신은 이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다. 우선 10년이라는 기간을 7년으로 한번 줄여보자. 이제 7년 후 자신의 모습을 결정해라. 그리고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을 정해라. 가능한 한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하길 바란다. 이 책을 읽고 활용하는 당신은 그것을 꼭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비전들이 실현될 수 있을까? 그것을 믿게 할 자신감을 과거에서 끌어올려라. 그리고 그 비전들을 글로 적음으로써 자신의 긍정적인 체험과 성과들을 확장해라. 그럼으로써 당신은 더 깨인 생각과 한층 튼튼해진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책임을 미루는 순간 권한도 넘어간다. 당신이 직접 관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나는 이것을 관리 영역이라 부른다. 관심은 있지만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주차해 놓은 차를 망가뜨린 낯선 사람을 한번 떠올려보자. 그 사람은 분명 당신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있는 당신의 개인적 세계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관리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 당신의 개인적 세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전적으로 당신 책임